2005년 10월 5일 오후 3시경 중국 라오닝성의 한 농업은행 옆에 노점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있었던 류싱웨이. 수리점이 아니라 화면처럼 그냥 노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날 그는요, 평소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벤츠 한 대가 류싱웨이 노점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벤츠가 지나가면서 류싱웨이 수리 노점 앞에 수리하기 위해 세워둔 자전거 한 대를 툭 치더니 그걸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 류싱웨이 입장에서 당황스럽잖아요. 바로 놀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전거! 아니 저 차 뭐야? 그리고 이 벤츠 차주 또한 놀래서 바로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이때 벤츠 차에서 내린 여자는요, 20대쯤 돼 보이는 되게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찌그러진 자전거를 한번 쓱 보더니 류싱웨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거 얼마 주면 돼요? 그런데 류싱웨이는 난감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밟아 찌그러뜨린 자전거 내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수리를 맡긴 손님 거지. 그러니까 보상 금액? 내가 결정할 게 아닌 자전거 주인인 손님이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이때 류싱웨이는요, 아가씨한테 이 자전거가 제게 아니라서 자전거 주인이 오면 그때 보상 문제 상의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가씨, 그 주인이 언제 오는데요? 저 지금 바빠요. 저 그냥 급해서 그냥 먼저 갈게요. 이 아가씨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간다고 하니 류싱웨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이 아가씨가 그냥 가버리면 자전거 주인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결론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류싱웨이 아가씨를 못 가게 막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딱 바로 전까지 류싱웨이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급하니까 그대로 이 아가씨 옷을 붙잡은 거예요. 즉 그의 손에 있던 기름때가 아가씨 옷에 묻은 거죠. 그 순간 이 아가씨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어디 잡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옷에 기름 자국이 묻었어. 얼룩이 졌어. 여기서 이 아가씨 그야말로 빡친 겁니다. 류싱웨이에게 도로 따지기 시작해요. 아저씨, 지금 이 옷이 얼마인지 알고 만지는 거예요?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값이 몇 천위안이나 된다고. 당장 이거 물어내요. 이거 물어내라고. 아니, 류싱웨이는 그냥 평범한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매달 버는 돈도 겨우 가족 생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 옷이 몇 천위안이나 해요? 그렇게 비싼 옷인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다급한 마음에. 정말 미안합니다. 물어낼 정도의 돈은 없는데. 겉모습만 봐도요, 이 아가씨 이 여자는 본인보다 훨씬 돈이 많아 부유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에 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배상하라고 막 악을 쓰기 시작하자 그는 급히 몸을 낮추고 그녀에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과하다 못해 자기 그렇게 많은 돈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면서 딱 봐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한테, 여자한테 비굴하게 애원하기까지 했어요. 더러워진 옷을 달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누가 빨아달래요? 퍽이나 명품이 뭔지는 알아요? 하긴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이거 어쩔 거냐고요. 전혀 만족해하지 않아요. 급한 일이 있다며 가려던 그녀였지만 자기 옷에 딱 뭐가 묻으니 그녀 가지 않고 류싱웨이 앞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웃긴 게요, 이때 이 여자 자기 옷 베렸다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여기 아저씨가 내 옷에 기름때를 묻혔다고. 나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아빠가 당장 와서 이 남자 혼 좀 내줘. 더 대박인 게 이 부모님, 그래? 감히 내 딸한테? 기다려. 당장 엄마 아빠가 갈게. 와, 진짜 그 딸년의 그 부모죠.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류싱웨이는 계속해서 몸을 낮추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한테 우리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니라고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 그럼 누가 감히 내 옷에 기름때를 묻히래?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망쳤어.
네가 애초부터 운전을 잘했으면 네 옷에 기름때가 안 묻었겠지. 그리고 명품이면 AS가 될 거 아니야. 무슨 잘못 안 했다고 잘못 없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도 합니다. 여튼 그녀는요, 그의 사과 전혀 안 받아들이고요, 냉랭하게 서서 부모님만 기다려요. 당신 딱 기다려.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 오면 당신 죽었어. 그렇게 얼마 후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하는데, 이때 그 여자의 부모님 등장으로 인해서 류싱웨이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가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기세등등하게 내립니다. 누가 감히 우리 딸 몸에 손을 댔어? 이 여자의 아버지 바로 류싱웨이 앞에 딱 서더니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리고 엄마는 우는 딸을 막 달래줍니다. 누가 보면 크게 뭔 사건이 있는 줄 알겠어. 사실상 지 옷에 묻었다고. 돈 많으면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지. 누가 보면 명품 옷 이거 딱 하나 있는 줄 알겠어요. 유일하게 있는 명품 옷에 얼룩 묻혔다고. 그래서 막 난리치는 것 같잖아요. 여튼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치니까 금방 그 주위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행인이 이 아가씨 가족을 알아봐요. 저 가족 근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 아버지 주셰, 여기 지역의 제일 부자 아닌가? 어머니는 바이수엔, 문제의 아가씨 여자는 당시 23살이었던 그들의 소중한 외동딸 주아. 지금부터 제가 주씨 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씨 부부에게 류싱웨이는 사건의 모든 걸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당신 딸이 우리 손님의 자전거를요, 차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주세 말을 딱 자릅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옷 베리게 만든 건 맞잖아. 네가 우리 딸 옷에 얼룩 묻혔잖아. 맞지? 그럼 다 필요 없어. 이거 얼른 배상해요. 그 배상하라는 금액이 터무니가 없는 금액인 거예요. 아니, 그 돈 없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과 들을 거였으면 애초부터 엄마 아빠도 안 왔지. 약간 무슨 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나 스트레스 만빵 받아 있었는데 너한테 다 풀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건요. 이때 인연의 아버지인 주셰. 왜 쓸데없이 자꾸 사과질이야? 돈 내라고 이 그지 새끼야. 라고 하면서 류싱웨이의 뺨을 몇 대나 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무시하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이딴 일이나 하고 살지. 아우 개미 같은 새끼. 뺨을 때린 후에도 분이 안 풀리나 봐. 주셰가 갑자기 수리 노점에 있던 자전거 부품과 쇠 지렛대를 집어 들더니 류싱웨이를 때리려고. 아니 씨 부자라며.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자라면서 옷 하나 때문에 이래? 사람 때리고 할 정신으로 그 배짱으로 옷을 하나 더 사면 되겠구만. 기가 찹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회사의 회장 아들인데 그 화물 운전사 불러가지고 막 그 쇠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결론은 죽이기까지 한.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해요. 아빠가 이지랄 할 때 아내와 딸은 우리 자기 잘한다. 우리 아빠 최고야. 더해 죽여버려. 옆에서 막 거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더해. 류싱웨이한테 욕과 폭력은 기본이고요. 너 이거 도로 점유 영업 아니야. 이거 불법이지. 너 내가 이거 신고해버릴 거야. 협박을. 그러니까 이때 류싱웨이가 신고당해 가족의 생계가 끊길까봐 두려워서 주셰 이 새끼가 막 때리는데도 그걸 다 맞으면서 무릎을 꿇어요. 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저 나이가 50살입니다. 자전거 수리하면서 몇 푼 벌어 먹고 사는데 저 이거 못하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펑펑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주세 막 때리다가 순간 멈춰요. 그런데 이때 류싱웨이의 상태는요. 이미 심하게 맞아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멍이 다 들어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딱 봐도 참혹해.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히 내 옷에 얼룩을 묻혔는데 그럼 괜찮을 줄 알았어? 감히 내 옷에 손을 댄 대가야. 오히려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하면서 돈만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지 새끼냐고. 이렇게까지 돈만 요구한다고? 오히려 류싱웨이한테 너 15분 안에 돈 안 구해오면 나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15분 안에 돈 구해와. 돈 없는 건 네 사정이지. 우리가 피해본 상황에서 네 상황까지 봐줘야 돼? 아니 그럼 네 딸년이 애초부터 운전을 제대로 하지 그랬어. 이때 주우셰는요 도리어 너 돈 못 구해오면 내가 여기 지역 다 잡고 있어. 너 가게는커녕 이 지역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게.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류싱웨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자신의 가방으로 갑니다. 이때 주우셰는 느꼈어요. 그래 네 따위가 감히 우릴 어떻게 이겨. 그지같은 새끼가. 감히 네가? 자기가 이겼다며 의기양양해하던 그 순간 상황은 뒤바뀝니다. 류싱웨이가 주우셰에게 건넨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류싱웨이가 자 여기 하면서 건네는데 다름 아닌 그건 자전거 수리할 때 사용하는 타이어 칼. 류싱웨이가 짧은 순간 그 칼로 주우셰를 여러 번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독한 게요. 그러면 보통 옆에 있던 딸이나 아내 놀래서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 아내와 딸은요. 남편이 칼에 맞아 쓰러져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도 안 청하고 주위에 있는 망치와 무기 될 만한 거를 지들도 잡아듭니다. 그리고 지들도 류싱웨이와 몸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멍청하죠. 빨리 도와달라 구조 신고하고 남편을 끌고 나오던지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들도 죽고 싶어가지고 더 막 날뛰는 거죠. 진짜 무시하는 거지. 감히 네가? 이 아내와 딸년도 달라드니 류싱웨이 그대로 이들까지 다 찔러버립니다. 결국 주씨 가족 세 사람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고 나서야 류싱웨이는 제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쳤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류싱웨이는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결론은 주씨 부부 중에 아내 바이슈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요. 딸 주아는 가슴을 찔리면서 심장과 폐 파열, 역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딱 한 명만 살아남아요. 남편이자 아빠인 주우셰만. 하지만 그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류싱웨이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후에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요. 한 공원에서 이틀 동안 숨어 지내요. 그 이틀이 그에겐 지옥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심. 보통은 자수하면 경찰서로 가잖아요. 이때 그는요.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10월 7일 오전에 공원 근처에 순찰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한테 갑니다. 그리곤 자수하려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순찰 경찰의 안내를 받아 자수해요. 류싱웨이는 경찰 신문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과 자신의 살인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 경찰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단순히 주씨 가족이 그를 모욕하고 폭행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삶에서 겪은 좌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류싱웨이는 무거운 삶의 압박 때문에 이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씨 가족의 모욕이 마지막 결정타가 된 거예요.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류싱웨이는 정확히 50살이었어요. 50살. 1970년대 중반 당시 많은 젊은이들처럼 젊고 힘이 넘쳤던 그는 공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죠. 결혼 후에 아내는 류싱웨이에게 딸을 낳아줬어요. 그 딸도 공부를 잘해. 거기다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세 식구는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류싱웨이와 아내가 맞벌이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살만했어.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 다 실직을 해버린 거예요. 와, 갑자기. 아니, 어떻게 살아? 가장인 류싱웨이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죠. 뭐 해 먹고 살아야 해? 한동안 방황한 끝에 아내와 딸의 격려를 받아 그는 예전에 익혔던 자전거 수리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 자전거 수리 노점을 열었던 거예요. 류싱웨이는 수리 기술이 뛰어났고 사람됨이 매우 성실했습니다. 한번 손님이 오죠? 무조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가격 또한 합리적이야. 서비스도 좋고 안 올 이유가 없죠. 그의 수리점 꽤나 잘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활은 안정화가 되어 갔죠. 그런데 어쩜 이리 행복과 불행은 같이 오는지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 2003년 가장이었던 류싱웨이가 갑자기 뇌수막종에 걸린 거예요.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겠죠. 하지만 든든하게 내 아내와 딸이 받쳐주잖아.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내와 딸이 힘이 돼준 거예요. 그렇게 류싱웨이는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아프거나 하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래요. 뇌수막종에 걸리면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어요. 이때까지 벌어놨던 돈 여기에 다 부어야 했고요. 이 돈도 부족해서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수술을 합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돼요. 병이 점차 호전되죠.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 몸 같을 순 없잖아요. 거기다 수술하고 약 1년 동안은 조심해야 되니까 의사가 이 1년 동안 무거운 물체 들면 안 되고 일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집에서 요양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그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바로 가게에 나와 일을 시작해요. 그 수리 노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일 시작한 지 채 며칠도 안 돼가지고 2005년 10월 5일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주우시에 뭘 요구했습니까? 돈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 빨리 내놓으라고.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야. 앞서 류싱웨이에게 앞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부담되기 싫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더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 자꾸 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류싱웨이에게 주유셰가 요구한 몇천 위안의 배상금은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생활고와 주씨 가족의 끝없는 모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류싱웨이가 주장한 살인 동기입니다. 류싱웨이의 이런 말을 듣고요. 신문하던 경찰들도 다 할 말을 잃었대요. 안타까워서.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죽은 그들도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화는 될 수 없죠. 처벌은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싱웨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법정에서 논쟁이 된 건 그가 한 행동 정당방위인가 아닌가였습니다. 류싱웨이의 변호사는 류싱웨이가 주씨 가족의 모욕과 폭행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그 방어가 과도하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다르게 봤어요. 류싱웨이 그냥 고의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판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씨 가족 이 세 사람이 막 욕을 하다가 멈췄어요. 왜? 류싱웨이가 뒤돌아 가방 쪽으로 갔으니까. 즉 류싱웨이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멈춘 상태에서 이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 살인이다. 정당방위 아니다.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막 나한테 폭언하고 폭행할 때 죽였으면 정당방위 해줬을 거야? 결론은요. 류싱웨이 사형 나와요. 거기다 42,000위안 배상하라고까지 나옵니다. 하나로 816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징역을 안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사형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죽은 것들도 잘한 건 없잖아. 아무래도 사망자가 2명이나 난 데다가 중상까지 입어버리니까 좀 그런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류싱웨이도 어느 정도 피해자 같기도 해요. 이 주씨 가족이 만만하게 보면서 막대했잖아. 그럼 쳐맞으면서 모진 협박, 욕설을 다 들어야 했던 걸까요? 이들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이 남자가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럼 괴롭힘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는 건가? 경찰에 신고? 뭐 경찰에 신고했다고 쳐요. 그 지역을 주세가 다 잡고 있다는데, 참 류싱웨이도 잘한 건 없지만 사형은 좀 너무 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사건의 시작은 이 딸년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서부터였잖아요. 지 옷에 얼룩 묻었다고 지랄지랄 하면서 엄마 아빠를 또 부른 것도 지였잖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돈 많은 재벌, 나보다 한참 어린애가 나한테 막 욕을 빡빡 하면서 부모까지 와서 협박질하고 가족까지 건들면서 거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막 그랬다면 죽이진 않았겠지만 정말 죽이고는 싶었을 것 같은데, 진짜 깝깝할 것 같은데. 여튼 결말은 사형으로 끝났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